자, 지난 시간에 용, 용매 또는 사슬 이동제에 의한 사슬 이동 반응 그죠? 계속 얘기를 했고 그 중에서 표 5-8에서 용매 또는 사슬 이동제의 사슬 이동 상수 얘기를 하다가 요 벤젠이 스타일의 중합의 경우 그리고 바이닐 아세테이트 중합의 경우에서 자, 사슬 이동 상수가 용매의 사슬 이동 상수가 가장 작다고 했습니다. 자, 작은 이유는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벤젠의 경우에는 자, 아로마틱 서티가 커서 그렇죠? 아로마틱 서티가 커서 안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탄소와 수소 의 결합이 매우 커서 그래서 용매에 의한 사슬 이동 상수가 가장 작다.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아까 전에 표 5-8을 보니까 사슬 용매에 의한 사슬 이동 상수 값이 가장 큰 값에 해당되어 있는 물질이 있어요. 뭐냐? N-부틸 머캅탄이라는 거. 자, 근데 여기 있는 거 한번 다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 물질이 왜 이렇게 어떤 중합에 의해서 사슬 이동 상수가 이렇게 값이 이렇게 차이 나는지 구조적으로 좀 연관시켜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N부틸 머캅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물질이 자, 스타일은 중합의 경우 그리고 바이닐 아세테이트 중합의 경우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사슬 이동 상수, 즉 용매에 의한 사슬 이동 상수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사슬 이동 반응이 잘 일어난다라는 말이죠. 그죠? 사슬 이동 반응이 잘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부틸 머캅탄이 자, 중합의 경우 이렇게 사슬 이동 상수가 큰데 왜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하려면 먼저 N부틸 머캅탄이 어떤 구조로 되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자, 앞에 N 이렇게 붙어 있으면 no more 이란 뜻이라고 해서 N 이렇게 쓰는 겁니다. 왜냐면 자, 이렇게 어떤 한 가지를 보면 자, 우리 부틸 있잖아요. 부틸. 그렇죠? 부틸. 부틸을 보면 N 부틸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터셔리 부틸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부틸은 자, N 부틸은 이렇게 리니어한 이런 구조를 나타냅니다. 근데 터셔리 부틸은 3차 부틸이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3차. 이게 3차 탄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터셔리 부틸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뭐 어떤 물질 이름명에 앞에 n이 붙어 있으면 이렇게 리니어한 선형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다 유기화학 때 다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N-부틸 자, 부틸 모캅탄 모캅탄을 보면 N 자, 부틸이면 탄소가 4개죠? 이유가 아직까지 모르는 건 아니겠죠? 자, 하나일 때는 메타, 그렇죠? 두 개일 때는 에타, 세 개일 때는 프로파, 네 개일 때는 부타. 요거 뚝뚝뚝뚝 10번까지 탄소 개수, 그렇죠? 10번까지 있을 때의 명칭. 응? 지금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 이제 내년이면 4학년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일반화학 때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이걸 혹시 지금 모르고 있는 건 아니죠? 몰라도 반드시 지금 다시 복습해봐요. 내가 맨날 잔소리 하지만은 고분자 공학 공부할 때는 자, 옆에다가 유기화학 책을 끼고 모르는 부분이 나올 때 그죠? 그 부분을 모르면 바로 찾아서 바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유기화학을 따로 공부하기는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전공 과목도 많이 어려울 텐데 그렇기 때문에 자, 옆에 책 유기화학 책을 반드시 끼고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자, N-부틸 보면 자, 탄소가 자, 4개죠, 4개. 그죠? 4개고 머캅탄이라고 하면 SH 그룹 요 그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N-부틸 머캅탄 이렇게 구조식을 명명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요 S와 H의 이 결합이 자, 탄소와 탄소의 결합보다는 자, 매우 약해요. 왜 약할까요? 왜? SH 결합에서 요 결합이 왜 약할까? 자, 요것도 문제. 왜?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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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Why? 자, 한 5분 정도 생각해 보세요.
자, 좀 생각해봤나요? 자, 자, 생각해봤나요? 왜 S와 H의 결합이 약할까요? 어? 약해서 라디칼 반응이나 그런 어떤 거에 의해서 공격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강한, 그죠? 베이스, 그죠? 베이스에 의해서도 요 H가 디프로토네이션 될 수가 있고, 디프로토네이션, 그죠? 될 수가 있고, 어떤 라디칼에 의해서도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 H가 떼어질 수가 있어요. 왜? 왜 그럴까? 왜? 도대체 왜? 자, 아마 대부분 학생이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전기 음성도 측면에서 S는 자 2.58이고 자, H는 2.2이기 때문에 그래서 S의 전기 음성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델타 마이너스 이건 델타 플러스라서 그만큼 여기는 공유 전자쌍을 더 잘 잡아당길 수 있어서 H가 좀 더 잘 떼어질 수 있다 라고 썼을 것 같습니다. 근데 봐봐요. S랑 전기음성도랑 소수랑 해봤자 0.38이에요, 차이가. 그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것도 전기음성도 영향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영향이 있냐? 자, 주기율표를 잘 봅시다. 주기율표. 자, 우리 주기율표 봐봐요. 지금 보고 있죠? 어? 자, 봐봐요. S는 몇 주기예요? 몇 주기? 몇 주기예요? 3주기죠? H는요? 몇 주기야? 1주기죠? S는 3주기. 자, 그러면 S, 황의 원자의 전자 껍질이 몇 개예요? 3개죠? 그렇죠? H는 몇 개요? 1개죠? 자, 요 S 있죠? S랑 자 껍질로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렇죠? 3개고 그 다음에 여기에 H가 이렇게 있겠죠? 전자는 다 표현 안 했습니다. 자, 여기가 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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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3. 자, S와 H까지의 이 거리. 자, S가 그쪽 껍질 수가 많기 때문에 요 S의 반지름이 크잖아요. 그쵸? 그쵸? 크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S와 H의 결합이 너무 길어가지고 자, 여기 있는 S에 있는 핵이 여기 있는 공유 전자쌍을 그쵸? 멀기 때문에 그만큼 덜 작용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S와 H의 요 길이가 좀 더 길고 그리고 결합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S와 H의 요 핵 간의 거리가 머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긴 결합이 형성되고 이 결합이 약해서 어떤 베이스나 어떤 라디칼이 있으면 요 H를 쉽게 떼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했죠? 자,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그죠? 지금까지 계속 전기 음성도로만 얘기를 해서 대부분 다 전기 음성도 자, 전기 음성도 차이가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거는 자, 영향을 없지 않아 미치긴 해. 하지만은 요 주기 차이가 S와 H의 주기 차이가 커서 즉 S와 H의 결합 길이가 길고 결합 길이가 약해져서 약하다는 말은 요 원자 핵 간의 거리가 길어서 가운데에 있는 공유 결합 전자쌍을 그죠? 어? 느슨하게 좀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어? 우리 한번 요게 지금 이해가 안 가면 자, 줄을 한번 줄이 있어. 자, 여기는 S라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줄을 잡고 있다. 여기는 H라는 사람이 줄을 잡고 있어. 그쵸? 줄 잡고 있어요. 자, 여기 짧아. 짧아. 그리고 S라는 사람이 긴 줄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S랑 H 이 짧은 줄에서 좀 더 팽팽하겠죠. 그렇죠? 그만큼 더 큰 힘을 좀 더 이 줄에 가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쪽에서 당기면. 그렇죠? 근데 여기는 길어. 그러면 그만큼 느슨해지고 그만큼 그렇죠? 이 줄의 세기도 잡아당긴 세기도 좀 약하겠죠? 그렇죠? 요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아마 그러면 좀 이해를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봅시다. 자, 그래서 보면 자, 결합력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까 내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 다이설파이드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설파이드도 보면 자, 여기 3주기잖아요. 그러면 S도 여기 3주기. 그렇죠? 3주기. 그다음에 여기 3주기. 그죠? 그러면 여기 생각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만큼 여기가 이 결합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SS 다이설파이드 요게 요 S가 이렇게 결합된 것을 여기에 다이설파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다이라는 것은 두 개, 설파이드라는 이 결합. 그죠? 자, 그 아, 전공과 조금 관련이 아니 그럼 다음에 뭐 대면 수업 시간에 생각이 나면 그때 얘기하고 지금은 뭐 딴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다음에 한번 생각나면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결합력이 약한 SS 다이설파이드나 SH 결합 몰캅탄을 가진 물질들은 자, 사슬 이동 상수값이 크다. 즉 사슬 이동 상수값이 크다는 말은 그죠? 그만큼 요 결합이 약해서 그죠? 약해서 어 그만큼 사슬 이동 반응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요 아래와 같이 쉽게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죠? 요 반응에 대해서 지금 빨리 그려봐요. 그려봐. 어떻게 요 라디칼이 어디를 치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음, 그려보세요. 자, 그러면 시간 한 3분 주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된다 하지 말고 이 홀전자인 라디칼이 어떻게 공격을 하고 그렇죠? 응? 공격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요거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22분까지 알겠죠?
자, 좀 그려봤나요? 자, 요 이 라디칼, 이건 성장 라디칼이 요게 여기 S를 이렇게 공격을 해요. 자, 공격을 해서 여기 있는 전자 하나가 요거로 이렇게 푸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PSR이라는 요런 케미칼이 되고 그래갖고 이렇게 RS 스타 즉 사슬 이동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알겠죠? 이 전자가 왜 여길 쳐서 왜 이게 전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지 혹시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 자체를 모르면 이거 설명도 못할 것 같은데 옥텟 룰 다 알죠? 옥텟 룰. 요거를 잘 생각을 해봐요. 여기 뭐예요? 모든 원자들은 거의 대부분 원자들은 주변에 전자를 8개 만족하려고 하잖아요. 그쵸? 얘가 이렇게 공격을 하면 전자 하나가 늘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이쪽으로 줘야 돼요. 옥텟 룰 때문에. 응? 자, 지금까지 대부분 학생 모르는 것 같은데 자 이걸 그리면 자 이거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쵸? 그러면 이 전자가 이 S를 공격을 해. 그리고 이거 알죠? 메커니즘 나타낼 때 이렇게 반쪽짜리 이런 화살은 전자 한 개가 이동하는 거고 그쵸? 요 완전한 화살표는 전자 두 개가 이동하는 거 이거 알죠? 유기학 때 배웠죠? 그래서 이 홀전자가 여기를 공격해서 여기 있는 그쵸? 전자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결합은 깨지겠지. 그쵸? 그래서 여기 남는 것은 요거랑 결합하고 그쵸? 요거랑 결합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쵸? 그 다음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홀전자를 여기 S에 주면 원래 여기 8개였는데 9개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하나의 전자를 이쪽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옥텟 룰 때문에. 자, 이해 갔죠? 자, 이거 한번 아까도 그렸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맨날 강조하지만 유기화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분자공학 배울 때.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분자공학 좀 배웠는데 좀 시간이 됐다.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